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방분권의 현주소와 과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1년 넘게 야간 자율학습을 못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취재했습니다. 사상구 덕포동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전통훈례와 주민화합의 날이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화제 기간 중 판권을 놓고 영화와 영상 관계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아시아 콘텐츠 필름마켓도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은 지방분권의 현주소와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 갈등 사례를 통해 지방분권의 현실을 들여다봅니다. 딜라이브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서대문구의회 민주당 의원 2명에 대한 국내 연수비 유용 혐의가 불거졌습니다. 그러자 서대문구청은 급히 연간 감사 계획을 수정해 의회를 종합감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근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서대문구 자체감사 규칙 제3조였습니다. 또 감사원의 유권 해석도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관련 질의 응답에서는 지방자치기구의 장애 소속 자체감사기구가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의회 사무국은 감사의 회피나 기피의 대상의 기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분은 그랬지만 실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서대문구의회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서부선 특위에서 구청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자 구청이 맞대응한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종합감사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은 한 달 가까이 추경 예결위를 보이콧하며 맞섰습니다. 지방자치제를 전면 거부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인 거죠. 집행부가 지방의회를 감사함으로써 어떤 활동을 위축시키고 이런 발상한다는 것 자체가 그 민주주의, 지방자치에 대한 소용이 전혀 기본적 소용이 없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정쟁으로 인해 애꿎은 의회 사무국 직원들만 피해를 당했습니다. 의회 일을 하지만 구청 소속인 직원들은 구청과 의원 간 갈등 속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인사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으며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최근 구의회가 구청장 역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마포구가 반발하며 구의회에 파견한 인력 전부를 빼버린 것입니다. 총 10명 중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9명을 모두 구청으로 복귀시켰습니다. 사무국장 1명 빼고 9명을 다 데려갔는데 2명, 3명, 4명을 다 한 달 안에 다 데려간 거야. 구의회 파견 인력에 대한 인사권은 구청장이 갖고 있는 상태로 인력이 없는 구의회는 개점 휴업 상태에 놓였고 임시회조차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상 이제 파행으로 이르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행정이나 의회 차원에서도 주민들은 별로 안중에 없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쟁과 파행으로 물든 현실은 지방분권을 한없이 멀게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지방분권의 하나로 지방의회에도 정책지원관이 도입됐습니다.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나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박주선 서울 강서구 의원, 정책지원관이 도입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기초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입되기 전엔 사실상 혼자 조례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 능력 향상에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정책지원관이 도입되면서 지원관들의 다양한 전문적 지식이 아무래도 의원들 전문성 강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광역의원인 김경 서울시 의원도 정책지원관 도움을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의정활동을 지원관과 함께 해결하고 있습니다. 공항 고도 제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6월 말에 아이카오에서 발표한 초안이 왔었고, 그래서 제가 그거 관련해서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담당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께 시정 질문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시간이 한 이틀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책지원관이 없었다면 제가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을 혼자 하기에는 버거웠을 겁니다. 현행법상 지방의회는 의원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습니다. 의원수가 23명인 서울 강서구의회는 정책지원관 정원이 11명, 의원 112명의 서울시의회는 정책지원관을 56명까지 채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회의원은 관련 법에 따라 의원 1명당 보좌관 2명, 선임비서관 2명 등 공식적으로 8명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2인 1명의 그 지원관 제도를 갖고는 지금 막대한 그런 예산 규모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 의정 활동하는데 전문성이 참 뒤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인 1 보좌관으로 해서 별정직으로 전환해서 업무를 좀 더욱더 의원하고 매칭이 돼서 더 보좌 인력으로 좀 지원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당수 정책 지원관도 정원을 늘리는 데 동의합니다. 법을 바꿔야 하는데 발의된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고 그만큼 책임도 커졌는데요. 그간 논란을 빚어온 지방의원 의정 연수의 경우 과거에 비해 좀 개선됐을까요? LG 헬로비전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유성 해외 연수 도중 안내자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요구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던 경북 예천군 의회. 해당 의원들은 결국 제명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어쨌든 무리를 빚어가서 죄송합니다. 가이드님께도 다시 한 번 더 사죄드리고 국민들께도 사죄드리겠습니다. 이후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권한은 확대됐습니다. 그렇다면 물음표가 붙어있는 지방의원 의정연수의 경우 과거에 비해 좀 나아졌을까? 출장 일정에 유명 관광지 탐방은 여전히 필수 코스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박물관을 더 봤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 배우자와 함께 연수 일정 일부를 동행하면서 구설에 오른 지방의원도 있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한 것은 그거 맞아요. 식사나 뭐 하실 때 이거 그분이 돈 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연수를 떠났다가 기내 음주 소란에 동료 의원들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의원직에서 물러나는 등 문제는 천태만상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강하게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4년 전 의원들의 연수 셀프 심사를 막고 부당한 연수에 대해선 비용을 환수 조치하는 등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도 이를 적용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지만 결국 흐지부지 됐습니다. 연수 자체의 당위성이 부족하다 보니 보고서는 통과 의례 정도로 여겨지고 정책으로 연결되는 사례도 드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선진지가 많지 않다. 일단 그렇다면 좀 횟수를 줄이더라도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연수나 내용들을 좀 투명하게 운영해서 이제라도 시민 눈높이에 맞게 내실 있는 제도적 보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험 지역에 10년간 10조 원의 대응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죠. 해마다 거의 1조 원이 지자체에 지원되는 만큼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HCN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경북에 내려온 2년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경북도가 받는 광역기금이 850억에 달하고 인구 감소 지역 기초자치단체에도 2천억 원이 넘게 지급됐습니다. 농어촌이 많은 경북은 대구로 편입된 군위를 포함해 16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기금은 각 지자체의 투자 계획서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급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특히 하위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최상위 등급의 절반 정도밖에 못 챙겼습니다. 이 같은 차등 지급 방침에 볼멘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고서라도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렇게 편차를 많이 둘 일인가. 이 경쟁을 안 그래도 뭐 인구 감소되는 지자체들 상대로 이렇게 뭐 그런 의견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대응이 다소 안일하다는 비판의 시각도 있습니다. 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적 접근보다는 내려준 기금으로 이런저런 사업에 구멍난 예산을 때우고 또 결국 단체장 공약 사업에 쓴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피부에 와닿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민 참여 목소리를 많이 좀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참여 예산 쪽에 좀 분배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쪽의 예산을 많이 썼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역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청에 초중고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이와 함께 해당 지역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해마다 1조 원씩 10년간 지원된다는 걸 감안하면 문어발식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500만 원 갑자기 생기는 것보다 매달 100만 원씩 좀 우리가 더 짜임새 있게 가정 경제를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이 기금의 장점은 중장기 기금이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점을 우리가 좀 가급적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 80여 개 지자체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받고 있는데 경북 지역 지자체만 해도 기금을 활용한 사업이 7, 8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 기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10일 오전 8시 15분쯤 금정구 남산동의 한 건물에서 외벽 방수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8층 높이에서 작업을 하다 줄이 끊어지면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1일 오전 9시 15분쯤 해운대구 중동역 교차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 등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1톤 트럭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운행하다 승용차와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막바지 공부에 열중일 텐데요. 그런데 남구의 한 고등학교는 1년 가까이 야간 자율학습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구의 한 고등학교 통학로입니다. 한낮인데도 인적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집 앞은 수풀이 무성하고 골목길은 생활 쓰레기 더미가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동물 배설물까지 더해져 악취도 심한 상태. 밤이 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8시 반을 넘기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도로가 학교를 통하는 가장 큰 도로입니다. 현재 가로등이만 의지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 얼굴이 거의 보이질 않을 정도입니다. 학교에서 시내로 나가는 길은 3곳. 다른 곳은 도로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재개발조합에서 설치한 CCTV가 있지만 방범용일 뿐. 문이 열린 빈집들은 범죄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는 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을 포기했습니다. 재개발조합 측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곧 철거될 거라는 그 명분 하에
아무것도 손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바에는 빨리 철거를 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미리 확보를 한 다음에 공사가 진행이 되면. 이에 대해 해당 재개발 조합은 올 연말까지 이주를 완료하고 철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청에서 연락을 받아서 저희가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아마 구청에 방문해가지고 아마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해당 고등학교 주변엔 또 다른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통학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이후 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분진 등 학생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도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환경 정비를 좀 하고, 그다음에 야간에도 그 학생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끔 남구청과 조합 측과 취향 관계자와 서로 협력하여 편안하게 안전하게 등하굣길이 될 수 있게끔. 한편 지난 5일 남구 간만동의 한 재개발지 폐업식당 냉장고에선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재개발 구역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사상구 덕포동에서 조금은 특별한 결혼식이 열려 눈길을 끌었는데요. 다문화 가정 부부가 우리 전통 혼례를 체험하며 색다른 추억을 쌓았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족두리를 쓴 신부, 사모관대 차림의 신랑, 전통 혼례 신행길을 따라 식장으로 향합니다. 이어 식이 시작되고 한 번 짝을 맺으면 다른 짝을 찾지 않는다는 상징, 나무로 만든 기러기도 두 손 모아 정성을 다해 건네봤습니다. 4년 전 아내의 고향 미얀마에서 결혼식을 올렸던 부부. 낯설지만 뜻깊은 전통 방식으로 또 한 번 평생을 약속합니다. 모범이 되게 잘 살고 또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서 많은 다문화 가정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줘가지고 제가 영광도 너무 영광이고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모금 술을 나누며 부부의 인연을 알리는 다문화 가정 전통 혼례. 이처럼 지역 축제는 올해로 벌써 24회째를 맞았습니다. 이 준비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맡았고 새마을부녀회와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등도 힘을 보탰습니다. 각 단체원들이 같이 합심해서 또 같이 봉사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단합과 화합을 또 하는 의미가 특히 깊다고 하겠습니다. 전통 혼례가 끝난 뒤에는 주민 화합의 장이 더해졌습니다. 말 그대로 동네 잔치가 이어졌습니다. 500여 명의 주민이 이날 전통 혼례 하객으로 또 마을 잔치가 이어지며 이 모처럼 색다른 추억을 쌓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잊혀져 가는 이런 삶이 더욱더 활기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구에서도 어떠한 지원이 될 수 있다면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역에서 열린 다문화 가정의 전통 혼례. 사라져가는 전통 혼례의 멋과 전통을 느끼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며 하나 되는 과정을 통해 정다운 이웃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영화제 기간 중 판권을 놓고 영화와 영상 관계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아시아 콘텐츠 필름 마켓도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영화제 개막작인 한국이 싫어서는 지난 2016년 아시아 콘텐츠 필름 마켓의 아시아 프로젝트 마켓 수상작으로 뽑혀 제작비를 지원받았습니다. 7년간의 작업 끝에 올해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부산 영화제가 키워낸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화 기획 개발 중인 영화를 선정을 해서 업계에 소개를 하고 그런 영화들이 실제로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발판으로 삼아서 제작이 되어 올해 예를 들어 개막작 말씀하신 개막작을 포함해서 총 8편의 영화가 완성이 돼서 저희 영화제에서 상영이 되었고요. 이처럼 판권을 놓고 영화와 영상 관계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아시아를 대표하는 콘텐츠 마켓인 아시아 콘텐츠 필름 마켓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올해는 49개국 870여 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참가 등록 인원만 1,9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웹툰과 웹소설 등을 원작으로 하는 원천 IP, 즉 지적재산권 세일즈 마켓인 부산 스토리마켓에서는 국내 방송사와 드라마 제작사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산 스토리마켓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30편의 한국 IP 그리고 그 외에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의 IP를 포함해서 50편 정도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약 1000회 정도의 미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리아 신규 국가관 등 10개 국가관과 39개 업체가 참가한 유럽관 등 다양한 국가의 세일즈사와 바이어, 투자자들도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10개 국가관을 조성을 했고요. 그중에서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100여 명 이상의 참가자를 데리고 저희 마켓에 큰 규모로 참가를 해주셨고요. 이 밖에도 아시아 영화 산업의 현재와 미래, AI 콘텐츠를 위한 실사용 사례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되는 등 어느 해보다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2023 부산 국제신발섬유 패션 전시회가 13일부터 15일까지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국내 유일의 중소신발 섬유 패션 브랜드의 복합 전시회로 전시관에는 관련 업체 382개 업체가 참가해 총 350개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스트리트 컬처쇼, 커스텀 슈즈 컨벤션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9일 파리 현지에서 열린 부산 세계박람회 공식 심포지엄과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장성민 대통령 특사 등 국내외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부산 세계박람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식 심포지엄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부산 세계박람회가 국가 간 격차를 줄이고 기후변화 등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연대 플랫폼이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9일과 10일 파리 에펠탑 인근 생강 선착장과 선상에서 열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공식 유치 지원 행사 플라이투 부산에서는 도심 항공교통 체험 공간을 운영해 부산의 매력을 함께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